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최근 나폴리의 측면 공격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과거 인터 밀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3-5-2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나폴리는 같은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코모전에서 콘테 감독은 프랑크 앙귀사를 벤치에 두며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 정지를 피하려 했지만 후반 교체 투입된 앙귀사가 부상을 당하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나폴리는 미드필드 핵심 자원을 잃었으며 여기에 더해 다비드 네레스와 파스칼레 마초키도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머스에서 임대온 필립 빌링이 앙귀사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스콘 맥토미니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자코모 라스파도리가 로멜루 루카쿠와 투톱을 이루게 됩니다. 루카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터 밀란에서 뛰며 세리에 A 97경기에서 57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인터 밀란의 공격진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시즌 동안 라우타로는 다양한 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며 이번 시즌 역시 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폴리 원정 6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으며 그마저도 2020년 1월에 넣은 골이었습니다. 그의 파트너 마르쿠스 튀랑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컵 대회에서 출전했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와 메으디 타레미는 벤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마테오 다르미안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카를로스 아우구스토와 니콜라 잘레프스키와 함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얀조머 역시 복귀까지 2주가 더 필요해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하칸 차라노글루가 인터 밀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중 라치오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득점을 기록했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나폴리와의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었으며 지난 시즌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도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나폴리는 리그 선두에서 밀려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코모전 패배로 인해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으며 이번 경기에서 인터 밀란을 상대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올 시즌 홈에서 12경기 중 단 2경기만 패배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두 경쟁에서 인자기 감독의 팀과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터 밀란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단 한 골만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는 팽팽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나폴리는 홈 경기 6경기 중 5경기에서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를 펼쳤으며 인터 밀란 역시 최근 6번의 원정 경기 중 4경기에서 2.5골 이하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나폴리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으며 그중 2경기가 1대1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이번 경기에서도 낮은 득점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백 투타가 징계로 결장하고 로빈 코우 역시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은남디 콜린스, 아르투르 테아테가 3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측면 윙백으로는 안스가르 크나우프와 나세니엘 브라운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니어 디나 에빈베도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고르 마타노비치가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이번 주말 경기에 나서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전방에서는 위고 에키티케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마리오 괴체와 잔 우준이 그를 지원하는 형태로 공격 라인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바이엘 레버쿠젠도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전 센터백 피에로 힌카피에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징계로 결장하며 장엘 벨로시앙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리오 에르모소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드몽 탑소바, 요나탄 타와 함께 3백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민 아들리, 플로리안 비르츠, 빅터 보니페이스가 3톱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마르탱 테리에는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네이선 텔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어렵습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엘 레버쿠젠의 맞대결은 전통적으로 다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5차례의 맞대결에서 총 22골이 터졌으며
최근 9번의 맞대결 중 7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연속 무득점 경기를 치르며 공격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3경기에서 51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강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버쿠젠은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팀이며 승점 8점 차로 바이에른을 앞서 있습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도 이번 시즌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경기에서 49골을 기록하며 리그 3위에 올라 있으며 이는 레버쿠젠과 불과 2골 차이입니다. 특히 위고 에키티케는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으며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오마르 마르무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4대0으로 완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강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3.5골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양팀 득점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 온 공격수 안토니를 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헤타페전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논란 끝에 징계가 번복되면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토니는 1월 이적 이후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페이그리니 감독의 팀에서 오른쪽 측면을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레알 베티스는 몇몇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블로 포르날스, 헥토르 베예린, 윌리엄 카르발류는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하며 앞대 에잘줄리, 마르크 로카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는 경기 직전까지 컨디션을 점검한 후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이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헤수스 바이오와 다니 세바요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부상자인 다니 카르바할, 에데르 밀리탄과 함께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한편 킬리안 음바페는 치과 치료 문제로 인해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결장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티보 쿠르투아와 페데리코 발베르데도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다니 세바요스의 부상으로 인해 루카 모드리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코파 델 레이 경기에서 로테이션 됐던 루카스 바스케스, 호드리고, 페를랑 맨디도 이번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2번의 홈 경기 중 11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6번의 홈 경기 중 4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등 끈질긴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 델 레이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꺾으며 트래블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라리가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승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리그 원정 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고 레알 베티스 역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6경기 중 4경기를 득점이 오간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양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레알 베티스가 최근 6경기 중 2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마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같은 스코어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27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시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베티스전에서도 2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득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베테랑 미드필더 코케를 기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팀은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코파 델 레이 바르셀로나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을 일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무엘 리노와 얀 오블락이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로빈 르노르망드도 선발 출전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쇠를로트는 바르셀로나전에서 교체로 들어와 득점을 기록했지만 최전방에서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알바레스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합쳐 20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틱 빌바오는 알바로 자로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지난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는 추가적인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형 이나키 윌리엄스와 함께 측면 공격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마로안 산나디는 지난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에서의 첫 골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아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주중 코파 델 레이에서 바르셀로나와 4대4로 맞붙으며 극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리가 경기에서는 보다 차분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선두와 단 한 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틀레틱 빌바오 역시 이번 시즌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현재 리그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두 팀 간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는 최근 8번의 원정 경기 중 5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2.5골 이하의 경기 결과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또한 아틀레틱 빌바오 역시 최근 8번의 원정 경기 중 3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무승부가 유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오이안 산세트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3골을 기록하며 좋은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평가됩니다.